자, 금쪽 카운슬링 상담소 오늘 종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 비중 제일 큰 거부터 짚어볼게요. 비중 제일 큰 게 30% 두산 에너빌리티 마이너스 24%. 그 다음이 26% 비중인 JYP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비중 20% 수준인 두 개가 있습니다. SKC, 하나솔루션, 우선주 43%, 56% 마이너스고요. 비중 제일 적은 게 YJM게임즈 마이너스 75%. 어떻게 이거 뭐 AS가 되는 포트예요? 어때요? 이게 지금 간헐적 백수님이라고 하셨죠? 네, 간헐적 백수님의 투자 종목입니다. 네, 그냥 일단 열심히 현금채굴 또 하시면서 네, 이제 보완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나름대로 그 구매했던 매수했던 이유 네. 이런 걸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매수했을 때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조금만 다듬으시게 되면 그러니까 대처하는 능력만 조금만 하셨으면은 아마 이분 나중에 가게 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타이밍 같은 경우 이주연 대표님의 그런 놀라운 타이밍 이런 것만 딱 겸부하시게 되면 특히 손절 같은 경우 하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요거 빨간 펜 체크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두 분이 어디다가 체크를 하셨는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시고 싶은 종목들이 똑같네요. 하나솔루션, 우선주, 그리고 SKC, YJM게임즈. 사실 저는 두빌하고 JYP가 가장 익숙한 종목인데 요 세 종목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SKC랑 하나솔루션 우부터 한번 가볼게요. 하나솔루션 우 구매 이유 들어볼게요. 한솔은 3만 원 시절부터 친환경이 미래다. 나름의 소신으로 같이 투자를 했다. 다른 계좌에도 19% 비중으로 아직까지 보관 중이다. 유증 전에 매입을 했고 이게 하나솔루션 우선주를 샀을 때만 해도 하나솔루션보다 높은 가격대였는데 본주와 우선주의 운명이 이렇게 뒤바뀔 줄 몰랐고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락을 본 케이스다. 조금씩 물 타야지 했지만 독이 자꾸 깨지는 것 같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이제 방관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이주연 대표님부터. 왜 뭐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둘이 똑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주나 본주나 똑같이 많이 밀렸고 물타기를 안 하시고 현금을 좀 쌓아두셨다면 지금이냐 하실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우선주는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솔루션을 물타기 할 돈으로 좀 사시고 우선주는 그냥 계속 배당을 받으시면서 손실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재생 관련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고금리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되었다.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오늘 자동차주도 많이 올랐고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올랐고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미증시에서 신재생 관련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하나솔루션의 추세가 흐름은 이제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주도 결국 따라서 올라갈 거다. 최근에 이제 우선주들 좀 강한 흐름들 많이 보였잖아요. 그 테마주 성격에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요거는 잘못 건드리면 탈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가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더 키우는 거는 저는 좀 안 좋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솔루션 조정 나올 때 매수하셔서 그냥 수익 보시는 걸로 이쪽은 손절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신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은 괜찮은데 이게 마이너스 56%인데 이게 메꿔집니까? 메꿔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위로 그 정도 올라가주면
2배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신규로 사도 돼요? 저는 신규는 괜찮다 생각을 해요. 아 지금 하나솔루션을요? 하나솔루션 신규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방향을 돌릴 것 같아요. 한 2, 3일 정도 오늘 윗골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요 방향 흐름대로 만약에 올라가준다 하면 뭐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이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탑 뭐라고 있거든요. 대표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탑. 예. 탑 그 기술이 하나 있는데 태양광 다음 3.0. 예, 그렇죠. 이제 다음 모듈 네. 관련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태양광 이제 받으면 그게 이제 효율성이 이제 세대가 바뀔수록 더 좋아지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중국이 기술이 워낙 앞서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는 하나가 이제 요 신기술을 적용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는 어떤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리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붙어준다 했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 손실난 부분 만회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선주 말고 하나솔루션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일단 오늘 고른 세 종목은 가장 많이 빠진 순서대로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진단을 해드려야 좀 더 대책이 나오실 수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자세히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참고 많이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첫 번째로 친환경이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셨던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투자관이 있는 거죠. 나는 그렇죠.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밀려봐야 또 변화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나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아가겠어라고 했었을 때 근데 그때 만약에 2차 전지에 에코프로가 걸렸었으면 저도 그 생각 그대로 했는데. 그렇죠. 친환경이 미래다 하면. 예, 그거를 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을 보셨으면 그쪽도 좀 약간 확대하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내 투자관 가져가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지금 수익이 꽤 났을 때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요게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희가 주가가 아무리 추세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보통 보면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계속 추세를 맞춰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과열됐다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좀 100주를 갖고 있었으면 20, 30주라도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밀렸을 때 그걸 채우는 과정.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나마 주가의 좀 변동 크고 또 시장 자체가 좀 하락했을 때도 내가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도도 하나의 기술이다. 라는 쪽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조금씩 물타야지 하다가 독이 자꾸 깨지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좋으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자꾸 깨지는 것 같아서 방관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을 그냥 타시면 안 됩니다. 물도 아주 기술적으로 잘 타시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보다 다른 전략을 세우시는 게 낫죠. 어떻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신재생 쪽에서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까지 되게 약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신재생 쪽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봤었을 때 좀 센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쪽에서 좀 강한 종목들을 더 대응하려고 거기서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좀 센 종목 쪽으로 그나마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는 거죠. 네. 샀다가 좀 팔았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응해서 이 손해 부분을 만회시키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건 좀 신규 자금이나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뭐 20, 30% 정리해서 새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쪽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을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가지만 지금까지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걸리는 자리가 요 정도 4만 원대 근처에는 한번 걸릴 것 같아요. 간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여기서 돌파 못하고 들어갔다가 한번 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돌파냐 마냐 이 자리가 나올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 2022년 1월 달에 안 빠지려고 무지 노력했던 때가 4만 원대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기계적으로는 저항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좀 20, 30%는 덜어냈다가 이거를 다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큰 그림상은 이주연 대표님처럼
금리 인하기입니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힘을 내겠죠. 네. 그럼 요거 다시 말씀대로 전략대로 하면은 다시 메꿀 수는 있습니까? 마이너스 56.37%인데요. 이거 큰 그림상에서 한 서너 번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대로 확 줍니다. 물타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타기를. 네, 그동안에 이제 안 하고 계셨으니까 그거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끝을 흐리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매매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네. 가능은 한데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 쉽지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조정 나올 때 지금 물타기를 좀 과감하게 질러놓고 그 큰 그림 보시고 2024년 지금까지 잘 버텼던 것처럼 올라갈 때도 잘 버티는 게 필요해요.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대표님? 물타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음봉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여기서 밀려 내려올 때 요 갭을 메우면 별로 안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그 뜬 갭을 메우면 좋지는 않은데 내일 만약 거래량 죽이면서 음봉이 나온다. 살살살살 모아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우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SKC. SKC는 마이너스 43%, 비중은 20%고요. 오늘 종가는 91,000원입니다. 두 분 다 틱을 해주셨고, SKT 국내 1위 동박업체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샀고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해서 매입을 했다. 15만 원, 2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도 팔지 않고 우직하게 남겨뒀는데 91,000원까지 떨어져서 마이너스 43%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주연 대표님부터. SKC 회사는 참 괜찮은 기업인데 보시면 이제 올해 요 이제 적자가 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었죠. 요게 내후년쯤 돼야지 좀 정상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이제 그 괜찮아지는 그런 시점까지 어떤 기대감 만들면서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보신 것처럼 요 지금 한 67,000원짜리 이런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큰 흐름상에서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완전히 돌렸다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의 어떤 그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83,500원, 요 가격대 83,000원짜리 이탈하지 않고 되돌리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것도 저는 추매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업황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시총이 좀 큰 기업이긴 하지만 네. 요 종목은 제가 하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글라스 기판이라고 글라스 기판? 이 꿈과 희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보면 PCB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회로 기판 초록색 그 플라스틱 고글 쓰잖아요. 근데 이제 SKC에서 개발한 그 기판 중에 글라스를 활용한 기판인데 이게 효율이 훨씬 더 기존 대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 교체가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되느냐에 좀 달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구간 그러니까 뭐 83,000원에서 한 9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네.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한 11만 원짜리 저항 돌파해 준다라면 추세는 이제 상방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만약 추세 전환하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보셔도 좋고 좀 무섭다. 아직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시면 그냥 뭐 11만 원 돌파한 이후의 눌림을 공략을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1만 원의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 부분은 잘 봐야 된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SKC. 네,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평가 받고 있다고 해서 매입. 저평가. 네, 요거는 조금 좀 아쉽습니다. 왜요? 표현은 이 회사에 대해서 저평가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예전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SKC 매수하셨던 16만 원대 근처를 보게 되면은 네. 그때 2021년도거든요. 네. 그때 영업이익이 2천억 나왔습니다. 2천억 나왔는데 시총이 그때 6조였습니다. 이거를 저평가라고 얘기하면 일단 조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가 아니라 좀 앞으로의 동박을 인해서 바라볼 이제 성장에 대해서 그때 무지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 게 다지 솔직히 저평가는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느냐라는 쪽은 아직까지 SKC는 화학 업종이 매출이 한 60% 됩니다. 화학이 좋을 리가 없죠. 특히 대표 품목이 POD라고 하는데 프로필렌 옥사이드 뭐 이거요. 예, 네. 이쪽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매출이 60%다 보니까 아직 거기서 지금 화학 업황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적자폭이 더 큰 거죠. 게다가 동박도 지금 성과를 냈는데 아직까지는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은 중국 대비해서 우회 경쟁을 보였었는데 중국이 질은 안 좋지만 막 치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시장 점유율 지키는데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아까 이주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리기판은 좀 먼 뭐 인텔이 적용한대요 앞으로. 네, 그래서 기대는 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 쪽 이쪽은 살아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유 업황 계속 석유 이 화학 업황 개선되기 시작하고 예. 거기다가 동박 쪽은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업황들 좋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리 가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가장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P와 Q가 다 좋아지는 동박 쪽의 변화 마지막으로 반도체까지 살아난다.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이 눌림목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눌림목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턴할 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 쪽에서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물을 조금 한 20-30% 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횡보하는 구간 쪽에서는 들어가셨다가 다시 전고점을 바라보다 탄력 보이는 구간 쪽을 대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모멘텀을 가장 한 몸에 바꾸는 쪽이 아니라 저 약간 좀 변방의 느낌이 나죠. 그런 다리. 야, 좋은 표현이네요. 곁다리. 곁다리. 네, 오다리 맛있습니다. 오다리. 네. 오다리 맛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그때의 변화를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일단은 요 과정 지금 요 정도 가격대 한 9만 원대 밑에서는 한번 살짝 20-30% 정도 예. 물 타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 타면은 어떻게 다시 본전 찾을 수 있습니까? 16만 원인데 일단은 한 번에 한 번에 돌아가 여기서 잘 타서 그러면 단가 낮춰가지고 16만 원대 가면은 다 이제 수익이 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은 약간 좀 운용의 묘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했다가 또 다시 만약에 한 11만 원대가 또 이제 저항이에요 지금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샀던 거 또 먼저 샀던 거 좀 빠져나오고 다시 눌림목 나왔을 때 한 또 10만 원대 밑에서 한번 사셨다가 또 하고 이런 움직임을 좀 둘 다 트레이더라서 죄송합니다. 네. 물타기를 평단 11만 원 이하로 맞출 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럼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에요? 총알을 그렇게 때려. 아이고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회사 좋잖아요. 차라리 그냥 SK 하이닉스 살아보세요. 알겠습니다. SKC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YJM 게임즈 비중은 뭐 7%밖에 안 되지만 저는 여기 아예 모르거든요. 이 회사 마이너스 75%입니다. 3,360원에 샀는데 오늘 종가가 818원. 코멘트를 두 분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주연 대표님부터. 이 내용이 참 재밌는데 네. 이모 추천으로 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하다 말고 이모 추천이라며 미리 사두라는 연락이 왔다. 주식이 바닥을 기어도 결국 올라간다는 이모는 희망 고문을 했고 이를 계기로 연락이 와도 흘려 듣는 중. 비중은 적지만 수익률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모가 아니라 임호 아닙니까? 임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이모 씨 아니에요? 이모 씨? 야, 그것이 알고 싶다. 이모 씨.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는 이모 추천. 이모님께 매수가에 매입을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이 있으시면 환불 정책으로. 네, 환불 정책 환불해달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주가는 기술적으로는 좀 저점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실로 땅굴 파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뭐 반등을 해주느냐 하는 그런 흐름일 텐데 뭐 AR, VR, 뭐 컨텐츠 이런 거 개발한다 해가지고 한때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봄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내 1위 그래픽 스튜디오인데 요거를 이제 인수를 했던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AR, VR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요번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삼성에서 뭐 글라스 뭐 특허 뭐 미국에 냈다고 지난번에 유럽에는 뭐 냈다 이러면서 그 애플의 그 뭐죠? 비전 프로인가요?
그거에 대응한다라는 뭐 어떤 그 상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들을 이슈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그 CES인가요? 그거 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짜잔 하고 나오면 VR, XR 관련 종목들이 좀 탁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12월 초에 보면 요거 시세 한번 이렇게 그 강하게 한번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면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조금 올랐었어요. 요거는 지금 크게 오르지 못한 상황인데 그 큰 의미를 두기에는 거래 대금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씩은 뭐 바닥권에서 그런 종목들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양팡양팡인가요?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양팡? YJM게임에서 만든 그 모바일 게임입니다. 네. 빵야 빵야빵야구나. 예. 양팡양팡이 어디서 나온 거야? 중국 게임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양팡은 유튜버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무튼 요게 이제 그 한 2주 전에 나왔던 뉴스 요거 이제 아마 반짝 움직였던 그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뭐 그 구글 스토어에서 뭐 매출 순위 좀 올라갔다 뭐 이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에 이제 내년쯤 해서 이제 좀 계속 상위권에 있고 수익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라면 네.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시총 지금 한 500억짜리니까 뭐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물타기는 추세가 확실하게 좀 올라섰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동 평균선 240선 아래 있잖아요. 네. 요 위로 일단 주가 올라오면 지금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을 하고 물 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마이너스 75% 어떻게 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네. 누구 말을 듣고 아니면 옆에서 진짜 주식 잘한다는 사람인데 그쵸. 저 사람이 강력 추천해줬다. 라는 걸 들은 사람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추천했다는 거를. 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 들어오는 종목들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스타일의 이런 류들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도 버리고 돈도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가 빠졌을 때 그 사람한테 한 세네 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좀 미안해서 피해요. 그렇죠. 서로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동거관계도 그렇고 친구나 가족 사이에는 동거관계 일단 하지 마시고요. 무슨 상담소죠 지금? 네. 그런 쪽에서 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맞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 했었을 때 거의 90 몇 프로 이상이 다 손해 볼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염두하시고 이제 저희는 팔랑 귀 없습니다. 예, 귀는 닫고 네. 내 판단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보고 여러 가지 흐름 보면서 아마 자세하게 이주연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75% 빠진 종목 쪽에서 비중이 처음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계좌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2배 가서 1,600원 간다고 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보통 여러 가지 CS 모멘텀이 있고 또 IT 테크주들이 또 막 붐업하는 시기다 보니까 근데 1,000원대 이상 올라와서 한번 자리 보게 되면 그냥 이걸 보고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러면 주식하기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놔서 내 마음속에 저장을 해놓으십시오. 나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쪽으로 어디 딱 해서 대못을 빡빡 박아두고 그다음에 그 실패를 그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하게 아니다 싶은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팔고 나온 돈으로는 이제 소고기 사 먹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거 재투자? 재투자야죠. 네,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70% 있던 계좌를 살린 적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다 버린 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주식 투자하는데 힘드실 겁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버린 돈 취급해야지 조금 더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2배 가야 돼, 4배 가야 돼 이러면 더 힘든데. 막 급등주 막 추경면서 하고 하다가 예. 그러다가 꼭 끝에 한 방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30%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해서 막 와 40% 50% 하면 돌아오는 거 다 보여줘. 그러다가 한 번에 또 그것도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거라도 요 작은 돈이라도 나한텐 소중한 돈이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쪽으로 한번 독하게 한번 마음먹어 보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만 이분이 지금 JYP도 두빌도 그렇고 대부분이 제일 적은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20%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75. 이분은 이렇게 포트가 다 크게 마이너스인 이유는 특정한 뭐 이런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게 특정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어때요? 이분은 왜 5종목 다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일까요? 어떤 성향이 있어서? 손절을 안 하는 성향. 손절을 안 해서? 네. 왜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기준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추세가 깨지는 위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알면 이게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되면 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이제 기업들의 내용들만 들으시고 좋겠구나 해서 사신 이후에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 뭐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면 팔아야지 했다가 마이너스 나니까 나는 손해 보고 절대 안 팔아. 갑자기 워런 버핏이 되십니다. 장기 투자 뭐 10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면 사지 말했다. 나는 이 종목에 믿는다. 이러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나중에 투자하고 나서 철학을 찾는군요. 그렇죠. 살 때는 분명히 조금 수익 주면 팔려고 했는데. 선투자 후 철학.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 포트와 이분의 성향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사고 수익이 나신 적이 있어요, 다들. 네. 맞아요.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뭐 지금 종목들 보니까 SKC도. 네. 수익 났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매수한 다음에 공부하잖아요. 네. 그럴 때 아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 계속 빠지게 되면 이제 포기하죠.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돈은 또 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수익 났을 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자꾸 하락한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또 보통 보면은 가장 큰 주식 매매 목표가 본탈이라고 하더라고요. 본탈. 예. 원금탈, 원금 회복. 본전 탈환. 예.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또 시장 좋아져서 또 1, 2년 안에 또 시장 좋아서 쭉 올라온다 그러면 원금 탈출로 다 끝내서 나 다시 지금 주식 안 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못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욕심이 생기죠. 그동안에 2, 3년간 내가 버틴 게 얼마인데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거기서 시장은 뭐 3,000, 뭐 2, 300 갔다가 또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또 반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반등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바빠져야 됩니다. 그만큼 이거는 좀 줄였다가 다시 언제쯤 다시 사야 되고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챙기시는 게 수익은 다 납니다. 근데 그거를 챙기는 걸 잘 못하시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절할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가 팔면 왠지 올라갈 것 같아 이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분할로 그냥 손절을 조금씩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겨두고 요 방법이 그래도 마음의 위안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이 어려운데 보유한 비중 중에 일부를 손절을 하면 그때부터는 손절이 조금 더 쉽게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손절했는데 다음날 20% 올라가면 엄청 약 올라요. 막 완전 눈이 한 번씩 헷가닥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매동매매를 부르기도 하고. 그럴 땐 운전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좋은 종목 찾아서 다시 뭐 투자를 해서 뭐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뭐 혹시나 올라갈까 봐. 알겠습니다. 요거 생각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 포트폴리오 상담 이렇게 좀 길게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간헐적 백수님 저희 이야기 참고하시고 다른 이야기들도 다 들어보시면서 더 마이너스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저희가. 자, 저희 금쪽 상담소 이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갈 텐데요. 전화번호 고지 좀 드리겠습니다. 022184-1005번.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이 전화 주신 분께 저희가 종목과 비중과 평단가와 그리고 고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 주신 분 한 분께 치킨 쿠폰 드리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 채널 EBC